여기는 제 침대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불을 정리해 놨었는데 지금은 마치 이불에 귀신이라도 들린 듯 이불이 스스로 움직이며 개판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열받네. 분명히 이불 속에 범인이 숨어 있겠죠. 이불을 들춰내서 범인을 알아내보려고 하는데 그 외쾌한 범인은 초롱이었습니다. 사고치고 귀여운 척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고양이 놈들의 특기죠. 뭘 꼬라보냐? 그렇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발견했을 땐 꼬라보지 말고 쓰다듬어 주는 게 집사의 도리죠. 그만해 집사놈 개 같은 거. 이제 끝났나?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조심 안 해도 병원 신세입니다. 또 턱드름 났네, 개 같은. 3개월에서 반년 주기로 생기는 고양이의 턱드름은 5마리의 고양이 중에서 얘만 나고 있습니다. 쿠키가 나머지 4마리 고양이와 다른 점이라고는 살이 돼지색. 그래서 마침 집 주변에 큰 동물병원이 하나 생긴 김에 오늘 방문해봤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병원과는 달리 고양이들만의 대기실이 따로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병원은 덩치가 큰 강아지들이 마구마구 접근하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가방을 꼭 붙잡고 기다려야 했지만 여기는 격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방문을 열면 개쫄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처음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쿠키를 괴롭히면서 놀다 보니 어느새 제 차례가 와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엔 웬 아이돌을 해도 될 것 같은 외모를 지닌 수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 병원은 앞으로 많이 붐비겠다는 걸요. 늘 그랬듯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뒤에 쿠키는 살을 빼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쿠키를 달래려고 가져왔던 추루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참아줄 수 없어져서 마치 원래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태로 진료가 진행됐죠. 약 15분간의 진료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약을 기다리는 동안 쿠키에게 몰래 추루를 주려고 했지만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고양이가 추루를 거부할 정도면 진짜 많이 빡쳤다는 뜻이니 이럴 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선 이 약물고 가방에서 나오지 않던 쿠키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귀신같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바퀴 정도 집안을 돌면서 탐색하더니 금세 시즈모드로 변해서 자리에 주저앉았네요. 마치 집을 비웠던 쿠키가 걱정됐던 것처럼 다들 한 번씩 와서 쿠키의 몸 상태를 살피고는 이쯤 했으면 됐겠지 하면서 각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막 집에 온 쿠키를 괴롭히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저는 바로 쿠키의 발톱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병원 가기 전에 깎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걸 깜빡했거든요. 실수로 촬영 버튼을 못 누른 구간이 있어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진료실에서 쿠키는 제 몸을 캣타워 삼아 원숭이 마냥 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였죠. 여기에도 몇 개 있었지? 작년 아니다. 더 생겼어. 아니 쿠키를 손톱을 어우 내가 자르고 가는 걸 깜빡해가지고 어우 자업자득이야 그지? 이제 받아온 약을 먹이고 연고를 바를 시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양이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죠. 약을 먹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면 쿠키는 이렇게 이중창의 틈새로 숨어버립니다. 여기는 인간의 커다란 몸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 팔도 닿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은 닿지롱. 반대편으로 밀려난 쿠키를 몇 번 쓰다듬어 준 뒤 밖으로 천천히 꺼내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캣타워 밑에 숨었네요. 진짜 어쩜 이렇게 사람이 꺼내기 힘든 곳만 들어가서 숨는지 직업 마렵네 정말. 하지만 사람은 고양이보다 훨씬 똑똑하고 힘이 강하죠. 이런 슈틀 정도는 쉽게 옆으로 밀어내고 숨어있는 고양이를 꺼내는 것쯤은 가볍게 해낼 수. 별탈 없이 쿠키를 꺼냈으니 이제는 정말로 쿠키가 싫어하는 약을 먹일 시간입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입니다.
이걸로 삼촌면 먹일 수 있습니다. 다롱이는 저 숟가락을 좋아합니다. 건드리면 나는 딸그락 소리가 신기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만 외딴 곳에 놔두면 다롱이가 가지고 놀다가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숟가락에 물을 조금 담아서 그 위에 약을 띄운 뒤 송곳니와 어금니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벌리고 입안에 흘려 넣어주면 약 먹이기는 끝납니다. 후다닥 지나간 이 방법이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턱드름을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줄 차례입니다. 턱이 잘 보이게 쿠키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경험상 몸이 뒤집히면 턱이 조져진다는 걸 아는 쿠키는 쉽게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죠. 괜찮아, 괜찮아. 싫어? 화장솜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독약을 적셔서 턱을 닦아주는 중입니다. 말이 턱드름이지 이게 사람의 여드름 같은 게 아니고 사실 그냥 분비물 같은 거라 닦으면 닦아내집니다. 왜? 약 발라야지. 그치? 바르자. 싫어? 얼마나. 그래도 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쿠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동안 다른 고양이들은 꽤 얌전하게 있는 편입니다. 다롱이만 빼고 말이죠. 물고 갔어. 집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숟가락을 물고 튄 다롱이는 마치 개껌 마냥 신나게 물어 뜯으면서 숟가락을 가지고 노는 중입니다. 여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집구석 어딘가에 숨겨버린 숟가락이 합쳐서 10개는 될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가져오라고 하지만 하지마 가져와. 못 들은 척 이악 물고 무시하고 있다면 귀찮지만 직접 가져온 수밖에 없습니다. 다롱이에게 신경이 쏠린 틈을 타서 도망간 쿠키는 금세 검거되어 잡혀왔습니다. 자리에서 얼쩡거리는 다롱이는 EJ로 치우는 중입니다. 이제 연고를 발라줄 차례입니다. 사람이 바르는 마데카소 같은 개념인데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이걸 턱에 발라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모든 과정을 하루에 2번씩 2주 동안만 하면 되는데 졸라 귀찮... 병원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쿠키는 거의 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래봤자 또 내년쯤엔 다시 도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이어트를 시켜야겠죠. 근데 마땅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김에 다이어트를 한번 마음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싫으면 말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요즘 댓글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